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이고 인쇄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쇄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큰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담당 부서는 디자인부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전단지나 카탈로그를 디자인해요. 요즘은 인터넷 홍보가 많아서 인쇄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자인 일은 꾸준하게 있어서 매우 바쁘고 보람도 있습니다. 고맙게도 제 디자인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한 디자인이 주위에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들릴 때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뻐요. 저에게는 천직과 같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에만 빠져 살면 평생 독신으로 살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맹장으로 입원하셨어요. 아버지를 병문안 갔을 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문안 오셨어요? 말을 걸어온 젊은 의사는 나중에 제 남자친구가 되는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인철 씨입니다. 아버지 병문안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떤 곳에서 인연이 생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독신으로 살지도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결혼 박람회 소식지 같은 걸 보게 되는 걸 보면 저도 되게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소식지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소식지를 뺏어갑니다. 이리 내놔. 이거 뭐야? 결혼 박람회? 왜 네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너랑 상관없잖아. 다시 돌려줘. 갑자기 제게서 소식지를 뺏어간 건 2살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너랑 결혼이랑 전혀 상관없을 텐데 왜 폼 잡고 있어? 저기 거울이나 보고 나서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견적이나 내봐. 그 답 없는 얼굴로 뭔 결혼이야.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결혼 생각이나 하고 있고 참 지질이 궁상이다. 날 좀 보고 배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남자친구가 생기잖아. 지금 남자친구도 제발 만나달래서 만나는 건데 노하우 좀 알려줄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여동생의 남자친구 자랑이 시작됐어요. 여동생은 옛날부터 이럽니다. 평범한 얼굴에 저와 달리 여동생은 정말 이쁘고 몸매도 좋습니다.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간의 시술도 좀 해서 더 이뻐졌고 꾸준히 운동도 해서 연예기획사에서 캐스팅 제의도 들어올 정도로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더 이쁩니다. 여동생이 이렇다 보니 주위에서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줍니다. 부모님과 저를 제외하고는 여동생 주위에는 항상 5분 대기조 마냥 남자들이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안달 나 있죠. 그래서 여동생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돼서 뭐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워낙 거만하게 자란 여동생은 언젠가부터 언니인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카메라에 언니 얼굴 나오잖아. 그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성적 따윈 받을 수 없어. 헛된 노력 그만해. 나 또 고백받았어. 남자들은 정말 한시도 날 가만두질 않네. 인기 없어서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언니가 부러워. 계속 자기 자랑과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호되게 꾸짖어도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여동생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저에 대한 무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어른이 돼서 이제 여동생은 저를 너라고 부릅니다. 여동생의 남자친구 자랑이 듣기 싫었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해야 하나? 약혼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약혼한 남자가 있어.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소식지 보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여동생의 움직임이 딱 멈췄어요. 그리곤 재수없게 실실 웃으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주제에 그래도 짝은 있나 보네. 그 사람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디가 좋아서 만난대? 안경도 안 끼고 시력 좋거든. 그리고 그냥 내 성격이 좋댔어. 뻥치지 마. 그냥 가정부로 쓰려고 말 잘 듣게 생긴 여자 고른 거겠지. 지금 하는 일 계속할 건데 가정부가 말이 되니? 그 사람도 계속 일할 거란 거 알거든. 그러자 여동생은 과하게 제스처를 하며 놀란 척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야 해. 진짜 불쌍하네. 난 결혼하고 계속 일하는 여자들 불쌍하더라. 그러게 능력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쥐뿔도 없는데 장가가려는 사람한테 걸려들었구나. 정말 재수 없습니다. 저를 깔보는 거야 이제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남자친구까지 무시하니 열받네요. 돈은 문제가 없어. 그 사람 직업이 의사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 그리고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계속 하려는 거거든. 제가 맞받아치자
여동생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헉, 대박이네. 의사를 만났구나. 의사라. 여동생의 의미심장한 혼잣말도 못 듣고 말이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일 겁니다. 일단 인철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온화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것은 여동생의 모습을 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이에요. 정말 잘생기셨네요. 너 왜 집에 왔어? 오늘 약속 있다고 집에 늦을 거라며? 언니도 참, 형부 될 사람이 인사 오는데 집에 와야지. 약속은 전부 취소했어.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여동생이 오늘 집에 없을 거라 해서 안도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집에 있으면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직 학생이었을 때 저는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남자친구가 없었고 굳이 저한테서 뺏지 않아도 여동생은 계속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은 조마조마했지만 여동생도 이제 성인이니 설마 언니의 약혼자를 빼앗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얌전한 척하는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기분 탓인지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꽤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저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어요.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한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리고 너랑 헤어지고 나서 사귀기로 했어. 어떻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고 딱 맞을까요? 설마 성인이 돼서도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를 뺏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네 약혼자 뺏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더 이쁘고 몸매도 좋고 매력도 철철 넘치는데 싫겠지만 이런 게 세상의 순리 아니겠어?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니 당해낼 수 없었어. 정말 이쁜 게 죄네. 죄야. 전혀 변명이 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과 함께 저를 업신여기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과 함께 있는 약혼자였던 인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한테 이렇게 이쁜 여동생이 있을 줄이야. 아직 결혼한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행 아니겠어? 정말 역겨운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그에 대한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혐오감뿐이에요. 나도 좋아. 당신같이 여자에 환장한 사람이랑 결혼 안 해서. 이렇게 쉬운 남자라면 내 여동생이랑 딱 수준이 맞겠네. 둘이서 어디 얼마나 잘 만나는지 보자. 괜히 심술 부리기는 왜 남 탓을 해? 네가 별로인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정말로 끝까지 추잡스럽게 구네. 너희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사라져.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서 사라져 줄게.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뭐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화를 내고 그래. 우리야말로 엮이기 싫으니까 여기서 얼른 꺼져.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영영 눈앞에 나타나지 마. 끝까지 저를 깔보고선 둘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분노한 부모님께서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려서 다시는 만날 일은 없었고 소문으로는 결혼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가족과 연도 끊고 남처럼 사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동생 부부와 헤어진 지 3년이 지나 33살이 된 저는 여전히 인쇄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제 디자인을 좋아해 주셔서 다시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씨입니다. 준호 씨와 디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샌가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데이트 후 고백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기뻤어요. 준호 씨는 매우 성실한 분으로 전 남자친구와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여동생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걱정이지만 자꾸만 여동생 생각이 나고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더불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여동생의 사진도 보여주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사진을 봐도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사진에서 눈을 떼고선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옛날에 꽤 인기가 많았어요. 여동생보다 이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여러 여자를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는 전혀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결혼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직업상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미인이고 예쁘게 차려입어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길 순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당신을 만나서 깨달았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신 너무 빛나 보여요. 네? 일 얘기를 할 때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너무 빛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식사를 할 때나 데이트할 때면 소소한 거에도 항상 행복하게 웃어주는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저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인생의 즐거움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보다 이쁘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요.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매력적이에요. 지금까지 더 멋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부디 저와 사귀어 주세요. 알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말해도 돼요. 얼굴을 붉히며 제지했지만 준호 씨의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제를 승낙해도 한동안 그의 닭살 돋는 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끄럽네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저와 준호 씨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고 결혼 전보다 더 애틋해진 것 같아요. 집안일은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요. 계속 혼자 살았던 남편이 어쩌면 저보다 집안일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녹초가 됐을 때 만들어주는 남편의 요리는 최고로 맛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함께 멀리 놀러도 다니고 해요. 어느 날 휴일에 가구를 보고 싶다고 말해 남편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악마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엄청 수수한 여자가 보이네 했더니만 너였네. 침구 코너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안 만난 지 4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나네.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여동생의 모습은 예전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나이를 먹은 탓인지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인지. 그 옆에 선 전 남자친구는 실실 웃고 있지만 전보다 살이 좀 빠져 보였어요. 세상에 2번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여기서 뭐해? 그러게 또 보게 되네. 여기 그냥 가구 보러 왔어. 여기 전부 수입 가구라서 많이 비쌀 텐데 괜찮아? 구경하는 건 공짜니깐 개나 소나 다 구경 오는구만. 여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의 여동생은 정말 재수 밥맛입니다. 옆에 서 있는 전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지. 여기 엄청 비싼 데인데 너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면 수준 떨어지잖아. 우리처럼 살 생각으로 와야지. 돈도 없으면서 구경만 할 거면 와서 보지 말고 인터넷으로 구경해.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봐. 아주 둘이서 화를 돋구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상대하면 저도 같은 수준이 되는 것 같아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흘려듣고 있는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동생 부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모처럼 가구 좀 살랬더니 여기는 손님 관리 안 하나 봐. 어차피 돈 없어서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좀 말지. 괜히 사기 싫어지게 만드네. 맞아. 여기 엄청 비싸니까 다른 데 가서 구경해. 그 모습에 다른 손님들이나 점원이 여기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존재를 깨달은 듯한 여동생 부부가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 결혼했어? 옆에 누구야?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여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네. 그러던가요. 어쩌다가 결혼했대요. 정말 대단하네요. 뭐,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집안일은 저도 같이 해요. 맞벌이니깐요. 맞벌이 하세요?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든가 봐요. 안 됐네요.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주부로 사는데 일하는 여자들은 참 불쌍하단 말이죠. 요샌 반찬이며 집안일이며 사람 쓰면 어렵지 않고 주부로 사는 삶을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말해봐야 감도 안 올 텐데 없는 사람들한테 괜한 말을 했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가지가 배겨있는 여동생은 제 남편에게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실실 웃으면서 저를 봤어요. 미안해. 네 남자친구 뺏어가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너랑은 어차피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지금처럼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딱 보니 수수한 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데 다닌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저 그렇구나. 고생 많네. 그 고생이 평생 갈 것 같지만 말야. 이젠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만 그러면 몰라도 남편까지 욕을 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저기 적당히가 없네요. 여보 기다려. 이판사판 싸우려고 생각한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 언니와 결혼한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름은 멀쩡하네요. 뭐 고마워요. 암튼 이렇게 만났으니 제 명함 받으세요. 내민 명함을 전 남자친구가 받는 것을 견눈질하고 남편은 여동생을 받습니다. 동생분이 언니한테 말을 심하게 하시네요. 제가 좀 원래 그래요. 언니가 저보다 못났으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볼 땐 당신이 훨씬 못나고 못생겼어요. 미쳤어요. 입 벌릴 때마다 추한 거 알아요? 외모에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남 깔보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다 드러나는데 모르고 사시나 봐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어요. 장난해요? 어디 눈이 안 좋아요? 못생겼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못났네요. 애초에 아름다운 사람은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남자친구를 뺏지 않아요. 뭘 안다고 말해요? 제가 언제 언니를 질투했어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바라는 사람을 닮아가려 하는데 당신한테는 언니가 그런 존재인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놀랐어요. 남편의 말도 그렇지만 거기에 동요하는 여동생의 모습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언제나 저를 깔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동요하는 모습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도 없고 아무렇게라도 좋은 상대라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에요. 언니가 어떤 상대를 만나던 데리고 오던 뺏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은 상대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건 스스로는 어떻게든 발버둥 쳐도 구하지 못하니 상대방이 갖게 된 것에 대해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질투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언니보다 위라고 생각하나 봐요. 스스로는 내세울 게 없죠?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항상 당당하게 떳떳이 잘 살아요. 그런 말 따위야. 남편의 말에 필사적으로 반박하던 여동생이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 순간 떨어진 정적을 깨기라도 하듯 전 남자친구가 소리를 질렀어요. 새파란 얼굴로 명함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여동생의 어깨를 흔들어요. 왜 그러는데? 이름이 뭔가 낯익어서 핸드폰 뒤졌는데 이거 봐봐. 왜 연락처가 저장돼 있어? 아는 사람이야? 병원 옮기면서 중요한 사람들 저장해놨었는데 병원장님 아드님이야. 뭐라고? 전화번호 잘 봤어? 이름만 같은 거 아니야? 확실해? 아이, 진짜 다 확인했지. 저번에 병원에 와서 병원장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긴 했는데 멀리서 봐서 얼굴은 기억 안 났고 그냥 본 적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럼 이 사람도 의사야? 근데 왜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 의사 아들이라고 전부 다 의사야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 회사 병원장님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제약회사야. 지금 회장님 나이가 많아서 물려주겠다고 하던 걸 듣긴 했는데 이분이 물려받았나 본데.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손자입니다. 당황하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은 남편입니다. 정말이세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무슨 상황이래? 놀라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여동생과 허리가 부러질 듯 숙이는 전 남자친구입니다. 새파랗게 질린 두 사람에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회사를 물려받다 보니 제가 이것저것 직접 챙기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가끔 여동생분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듣던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무례하시네요. 아, 그게 왜? 의사시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셨죠?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정신도 있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깔보고 비웃으시네요. 그런 의사에게 어느 누가 자신을 치료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변명하려는 전 남자친구를 향해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변명해. 아버지한테 당신 있는 그대로 다 말해둘 거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전 남자친구는 목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동생은 아까부터 패닉인지 창백해진 얼굴로 동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 사람을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이후에 여동생의 남편은 해고되진 않았지만 책임 있는 일을 맡고 있던 것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환자분들에게도 무례한 태도를 취한 게 모두 들통나서 단숨에 주위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아 도망치듯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인터넷 지역 카페에 소문이 다 나서 다른 병원에 재취업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동생은 남자친구 뺏어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씀씀이가 워낙 예뻐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살아서 이래저래 카드 돌려막기 해둔 게 남편한테 들켜버려 이혼하자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합니다. 수년간 부모님한테 연락 한 번 없이 남처럼 살다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는데 부모님께서 단칼에 차단하셨다고 합니다. 힘들 때만 연락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의 말처럼 저를 동경했던 것 같은 동생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걸 보니 마음이 측은하지만 밤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다는 거 말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지금은 남편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곧 있으면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도 출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며 커져가는 제 배를 보니 사연 쓰는 것을 끝으로 이제는 제 삶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